다카이치는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린 거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일본 짱 나는 거예요. GDP 70%가 쫓아갔다가 지금 14%죠. 추락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결정타가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다카이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오빠를 알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F-15J에는 공격 미사일이 없어요. 방어만 하니까. 그럼 중국은 미래가 없고 시진핑도 끝나요. 그러니까 두 놈 중 한 놈 죽을 때까지 치고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게 우리한테도 지금 블랙 이글스 팀이 두바이 에어쇼 가는데 이게 한 번에 못 가니까 여기 끼가 아니니까 기름통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대만 가오슝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몇 번 중간 급유를 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아마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하기로 사전 합의를 했대요.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이유는 뭐냐? 블랙 이글스 팀이 독도 상공 비행했다고. 맞아요. 네. 우리 영리를 또 건드린 거죠. 이게 경조 오기 전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다카이치가 개입 안 하겠어요? 근데 화해거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사실 우리도 기분 나빠야 돼요. 우리 지금 언제 서일지 몰라요. 저 문제 커지면은. 그리고 시진핑 긁고 가고 지금 가서 집단적 자위권 대만 이걸 터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양보 안 하는 거죠. 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우경화하고 있는 국내 흐름을 타고 싶었다. 왜 그러느냐. 여자 아베라고 아베 노선도 있지만 원래 다카이치는 총리가 됐을 때도 고이즈미 아들이죠. 네. 그 이전 아버지 네. 고이즈미. 네. 고이즈미는 40대 정치 뉴 웨이브, 뉴 리더예요. 일본 정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어요. 3파전이었거든요. 네. 5명 나왔지만 하나는 하야시 관방상, 그다음에 고이즈미 전 농림수산상, 그다음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셋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제일 유력했고, 그다음에 하야시는 이 지지율보다는 국정 운영에 안정감이 있어요. 다카이치는 이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 그러니까 당내 의원, 자민당내 의원 기반은 고이즈미가 확실히 컸고, 그다음 일반 당원들은 다카이치가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된 건 의외의 결과였고, 다카이치가 됐을 때도 원포인트 릴리프, 그냥 잠깐 하고 고이즈미로 가는 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카이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의외로 지지율이 좀 결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정치적 노림수는 결국 의도된 실수를 통해서 강경한 노선으로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아베에 이은 제2의 아베. 여자 아베는 조금 뭐 느낌이 뭐 젠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제2의 아베를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난감해지는 게 일본 내각이에요. 일본 내각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우리 입장은 일관되다. 저건 총리 개인적인 입장이다. 그다음에 그거 보셨죠? 일본 국장이 중국 가서 고개 숙이고. 네. 그게 뭐 특정한 장면을 일부러 편집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해명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중국은 화난 거죠 지금. 뭐 괜히 뭐 그것만 편집한다. 아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해명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감하죠. 일반 국민들이야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일본 상품 불매운동. 그 다음에 트럼프까지 무릎을 꿇었던 히토류 공급 중단. 중국은 카드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론의 흐름을 타지만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정면 충돌에도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불리해요? 다카이치가 불리하죠. 거기다 또 하나 결정타가 있어요. 그 오사카 총영사,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 뵐 수밖에 없어 그건을 했잖아요. 그걸 미국 기자가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참 얄궂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느냐. 트럼프는 더 얄궂어요. 그러면 중국이 너무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뜬금없이 동맹이 우리를 더 이용해 먹은 적이 많아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동맹은 중국은 아니잖아요. 일본이 중국이 동맹이잖아요. 네. 그러더니 24일 날 통화했잖아요.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통화했어요. 네. 하기로 했었거든. 네. 뭐라고 말했느냐.
시진핑한테 앞으로 잘 지내자. 닭갈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중일 얘기는. 잘 지내자. 그다음에 내년 4월에 나 베이징 간다. 그다음에 중요해요. 시진핑을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어요. 맞아요. 네. 네. 어. 지금 닭갈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혀 완전히 그냥 오빠 날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또 거기에 중국 측 보도긴 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닭갈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진짜. 와. 오빠를 위해서 지금 오빠 나 잘하고 있지?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럼 트럼프는 왜 저러느냐?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숙명이에요. 두 놈 중에 한 놈 틀어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 놈이 치고 올라오니까. 하나는 원래 센 놈이지만 약해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버벅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올라오면 팍사 아메리카는 끝나요. 근데 중국에 올라오는 거 중국 입장에서는 못 올라가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못 올라오게. 여기서 주저앉으면 일본 짱 나는 거예요. GDP 70%가 쫓아갔다가 지금 14%죠. 그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일본이 주저앉은 것도 85년에 플라자 합의 엔고로 네. 일본이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물론 버블 경제 여기도 같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플라자 합의가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 일본 짱 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미래가 없고 시진핑도 끝나요. 그러니까 두 놈 중 한 놈 죽을 때까지 치고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미중의 숙명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왜 저렇게 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힘들거든요. 관세 전쟁으로 정면 충돌했더니 당장 대도 하나 가지고 미국 농민들 그냥 신음소리나 근데 히토리 때린다고 그러니까 제조업 신음소리나 그러니까 경주 와서 겨우 봉합했거든요. 사실 시진핑이 이긴 그림이에요. 그래 좀 팔아줄게. 히토리 아프지? 내가 1년 유예해 줄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겨우 봉합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 유예예요. 내년 중간 선거잖아요. 미국. 거기서 지면 레임덕이거든요. 지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 가면 흘러가면. 거기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 희대의 미성년자 성착취. 교도소 중에 앱스타인 파일이 트럼프와 관계가 있다는 설이 많은데 그 파일을 공개하라고 미국 공화 민주 모두 합의해서 네.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트럼프가 공화당한테 공개하는데 반대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했는데 공화당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했어요. 이 파일이 까지면 일파만파예요. 미국 트럼프 지지층은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파 마가가 섞여 있거든요. 그 마가가 트럼프 지지층이에요. 네. 극우 성향에. 그런데 이 마가도 앱스타인 파일에서는 엄격해요. 트럼프한테 불만이에요. 빨리 파일 안 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 싸우면 또 히토류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관세, 상호 관세 내년 상반기면 또 대법원 판결 날 텐데 거의 트럼프가 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잡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싶어요. 근데 닭갈치가 지금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우는 건 좋은데 대신 싸워주니까 조금 뭐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잘못하면 자기한테 튀니까. 근데 오빠 나랑 같이 싸워 이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이번에 남아공화국 그 G20 가서 어떻게 했어요? 리창하고는 째려보더니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서는 오빠 나 이쁘지 막 이랬죠. 뭐 오빠 그런 말 안 했지.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하고도 척치면 안 되잖아요. 지가 한 일 있잖아요.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 그러니까 전선을 양쪽으로 다 늘려버리면 아무리 극우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닭갈치가 또 뭘 실수했냐면 블랙 이글스 우리 결국 못 갔어요. 네네. 갑자기 주유소 갑자기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주유소가 네. 없어졌는데 바꿀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16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꾸로 된 주한미군 지도를 공개했어요. 맞아요. 네. 캠프홈프를 중심에 놓고 네네. 이게 중심이에요. 한반도가. 그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한반도의 전략적 이점을 봐라 라면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쿼드 인도태평양. 서쪽에서 사각형. 서쪽에서 인도, 남쪽에서 호주,
동쪽에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거잖아요. 원거리에서. 근데 이 브런슨 사령관은 삼각형일 얘기예요. 한반도, 서울, 해켄펀브리스, 일본, 오키나와 이런 데 요코스카 기지 있죠. 마닐라. 필리핀도 동맹, 일본 동맹, 한국 동맹이잖아요. 그럼 삼각형 그려지죠.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이거는 쿼드처럼 원거리가 아니라 중국 코앞에 중국의 비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에서 미국의 해양 세력을 막기 위한 전략이 A2AD 전략이에요. 안티 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미국 항모 접근 못하게 하고 지역 거부. 멀리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1 열도선, 제1 도련선을 거놨어요. 섬을 잇는 선. 어디? 오키나와에서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 동중국해, 남중국해 전부. 이게 제1 도련선이에요. 이 안에 미국 항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 찍고 둥펑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원거리에서 타격하겠다고. 근데 브런슨 사령관이 그 말을 했어요. 중국이 1도련선 거놨는데 한반도를 봐라. 이미 그 도련선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인이 이제 도둑놈 막으려고 담장을 높게 쐈어요. 그게 도련선이에요. 근데 도둑놈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그게 한반도인 거예요. 우리가 도둑놈이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담을 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한반도가 있는데 도련선 안에 한반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비수가 되잖아요. 그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다카이치 일본이 우리 블랙 이글스 급이 거부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군악대 공연 안 보내. 그다음에 한일 공동 수색훈련 보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브런슨이 그걸 꺼낸 거예요.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 이거지. 이렇게 중요한 게 한국, 일본, 필리핀 그다음에 한반도는 지금 도련선 안에 있는 비수와 같은 건데 실제로 말했어요. 중국 견제한다고 다. 근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 이거죠. 그건 다카이치한테 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원인은 다카이치가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지율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건 안방 여포다. 미국도 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도 참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세상에 블랙이글 우리 독도 영토 우리 영토 비행했다고 급유를 안 해? 그럼 너 믿을 만한 애들이야? 그럼 너 나하고 친하고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혼돈의 세계에서 굳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불안정한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전략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다카이치는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린 거잖아요. 근데 중국 찔른 건 저건 안 된다. 쟤는 안 넘어간다. 다카이치가 발언 철회할 때까지 계속 저렇게 갈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아무리 가면 무슨 소리. 외무성 국장이 가요? 총리가 사고 쳐놓고 국장이 보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그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위험한 선택. 을 한 거다. 단기적으로 국내 우경화 흐름은 모르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중일 갈등으로 가면 일본에 뭐가 남아요 지금. 싸움을 건 거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그렇죠. 네. 중국이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우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카이치가 걸었잖아요. 왜 걸어요 지금. 그렇게 한가해요? 또 하나 지금 또 욕먹는 게 지지율은 올라가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의 이 남아공 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외교적으로 마운트 위에 서기 위해서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이다. 옷 고르는데 몇 시간 걸렸다가 그걸 SNS에 올렸어요 지금. 아니 일국의 지도자 되면은 그냥 골라주는 옷 입고 가면 되는 거지. 자기가 옷 고르는데 그렇게 한가해 몇 시간이나 써요? 그다음에 상대방하고 외교하는데 옷이 지금 내가 지금 그 압도해요 지금 이래혁 대표 옷으로 옷이 중요해요. 가볍지 않냐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렇게 일본 국민 감정을 지금 반중 정서에 기대고 있지만 뭐 이렇대요. 뭐 중국 관광객 안 가는데 중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 한 20% 1위래요. 쓰는 돈은 한 30%가 있어요. 그때 안 간다니까 뭐 저기들은 뭐
시끄러운 관광객 안 와서 좋다. 중국 관광객들 좀 일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는 없나요? 어느 나라 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1년에 그게 중국 관광객들 쓰는 돈이 한 20에서 한 20, 한 5도 되나 봐요. 그 다음 중국에 있는 일식집 다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중국 불매운동 하겠지. 뭐더라 그런 사고를 치냐고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그렇게 보면 지금 초기에 선명한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건 후유증이 상당히 클 거다. 지금 뭐 지지율 가지고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절대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은 게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같은 경우에도 그 대만 주변에 뭐 미사일 또 이제 설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일본 정치권 또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진데 일본의 그 서단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도공 미사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니 네. 일본 자위대가 국방비는 많이 쓰지만 문제는 항상 기형적이에요. 방위만 해요. 아. 일본 F-15J, 우리 F-15K가 있거든요. 네. 이걸 똑같아요, 성능은. 그런데 일본 F-15J에는 공격 미사일이 없어요. 방어만 하니까. 아. 공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그러나 F-15K는 사거리 500km 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공대지 미사일이. 미사일. 공대지 네. 미사일이. 타우러스. 우리 이제 전령으로 바꾸는. 네. 그 일본의 고민이에요.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력 돈은 많이 쓰는데 전력이 아주 불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대로 바꾸고 싶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일본이 잠수함 세계 최대 디젤 잠수함의 최대 강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디젤 잠수함의 우위가 사라지거든요. 자기들도 핵추진 잠수함 갖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일본의 군비 증강. 이게 아베이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게 아니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미중 중일 갈등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죠. 그러나 이건 다카이치가 발언을 철회하면 되는데 그럼 다카이치는 그날로 급전직하 고꾸라질 거고. 바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철회를 안 하면 중국은 철회할 때까지 계속 아픈 카드를 쓸 거고. 제일 사실은 비겁한 소리 중에 하나가 인질이거든요. 벌써 그 얘기 나왔어요. 아직 그 보도는 크게 안 나오는데 네네. 이 다카이치 발언 이후에 중국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대 일본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용은 안 나오고. 네네. 이 얘기는 뭐냐. 중국 안에 있는 일본 사업가나 일본 거류민들이 위험해졌다는 얘기죠. 중국은 반간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싸움이 걸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반격할 카드는 별로 없어요. 그 고이즈미가 거기 간 건 다카이치가 시키니까 가는 거죠. 자기는 일개 내가 성원이니까 네, 네. 고이즈미가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시켜서 간 거죠. 물론 고이즈미도 셈법이 있죠. 차기 총리는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이미지는 있겠죠. 그러나 이대로 가면 중국은 아마 일본과 중국의 최대 열점지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위 이런 데에서도 우발적인 충돌 올리지 대규모 지금 중국의 무서운 게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거든요. 네. 회색해제 전략. 네. 그냥 어선이에요. 수백 대 수천 대. 그러나 중국 당의 지시를 따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은 점점 더 다카이치가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먼저 꼬리 내리지 않는다. 점점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볼 수 있어요.